진짜 거기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커뮤니티 레딧에서 누군가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쓴 후기가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울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셨다. 아무 이상도 없었고 맛도 괜찮았다. 그 글엔 댓글이 폭주했어요. 헐, 미쳤어. 수돗물을 그냥 마셔. 거긴 정수기 문화 아니야?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믿고 마셔? 어느 외국인은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건 선진국도 아닌 미친 짓이야. 그 말을 본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리사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저도 솔직히 수돗물 마신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 집 수돗물은 녹물이 나올 때도 있고 찌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미지근하지 않고 시원하고 냄새도 없고 입에 넣었을 때 이물감도 없는 그런 물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저는 그 의문을 품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이상해서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이 물 그냥 마셔도 돼? 아무 일도 안 생겨? 그 친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응, 우리 학교도 정수기 없고 그냥 수돗물 마셔. 아무 문제 없었어.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저는 직접 검색해보기로 했죠. 서울 수돗물 품질, 한국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에 더 충격받았어요.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불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매년 수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직접 방문해서 맛볼 수 있는 견학 코스도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 마시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플린트 사태 이후로는 수도관에서 납이 검출되고 지방 도시의 수돗물에서는 이물질이 나오는 등 국가 차원의 물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는 생수 혹은 대형 정수 시스템이 필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나오는 얼음물도 그냥 수돗물이라고 하고 학교, 공공기관, 심지어 지하철역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충격과 신기함 속에서 저의 한국 수돗물 미스터리 탐험은 시작되었어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건 솔직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었고 수자원 관리 우수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눈에 띄었죠. 한 번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 그건 선진 기술이란 증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남았고 저는 그해 여름 서울대학교와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수도 인프라와 물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여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한 공기,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공항버스에 감탄했어요. 숙소는 서울관악구에 있는 기숙사였는데 도착한 첫날 밤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 물도 없는 상태였죠. 그때 옆방에 사는 한국 친구가 말했어요. 수돗물 마셔. 괜찮아. 전반쯤 의심하면서 컵에 수돗물을 담아 마셨어요. 그런데 어라? 맛이 괜찮네. 텁텁하지 않고 냄새도 없고 차가운 물이 깔끔하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운이 좋았나 싶었지만 그 후로 한 달간 저는 계속 수돗물을 마시게 됐고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오히려 생수보다 더 상쾌했어요.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어요. 대중교통은 시간표대로 다니고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에 대한 신뢰감이 제 일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죠. 와, 이 물이 진짜 깨끗하구나.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울의 일상에 조금씩 녹아들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9시 서울대 환경공학연구실로 출근하듯 가서 실험과 조사를 하며 한국의 수도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엔 아리수 사이버 체험관 같은 시민 참여형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정수 과정을 체험하고 수질 검사 방법도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미국에선 보통 이런 건 전문가들이나 다루는 영역이라 시민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선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한 달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미국 뉴욕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요금으로도 수돗물 품질이 이 정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매달 수돗물 요금이 $50 넘게 나오고 그 물조차 마시지 못해 따로 생수나 정수 필터를 사야 하잖아요.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더 대단한 건 한국의 수돗물 냄새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수돗물은 염소 처리 냄새가 강해서 커피를 끓이거나 요리를 하면 그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도 차를 끓일 때도 그냥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제 친구들, 특히 유럽에서 온 연구자 친구들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며칠 뒤엔 저보다 더 당당하게 수돗물을 마시더라고요. 리사, 여긴 진짜 선진국이야. 유럽보다도 나아. 라며 웃던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돗물에 대해 처음으로 불신이 생기는 사건이 찾아온 건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최하는 필드워크에 참가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바로 아리수 정수센터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었죠. 이걸 보면 내가 왜 수돗물에 대해 더 신뢰감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기대감을 안고 방문한 아리수 센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수돗물을 공장처럼 만든다는 말이 맞았어요.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 활성탄 여과, UV 살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까지 마치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24시간 내내 물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수도꼭지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7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다니. 이건 진짜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물은 안전합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우리 집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주기까지 한다니. 이건 저 같은 외국인 입장에선 너무 생소한 문화였어요. 미국에선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사비로 수질 검사 키트를 사야 하고 분석 결과도 전문가 없이 보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 수돗물에 대한 이성적 신뢰에서 감성적 애착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깨끗한 물로 세수하고 생수 대신 수돗물로 물병을 채우고 가끔 외국 친구가 놀러 오면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이거 그냥 수도에서 받은 물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마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놀라움과 부러움이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의 수돗물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조용히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건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 연구실로 가기 전 짐을 정리하다가 일어났어요. 전날 밤에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느라 피곤했던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부엌에서 컵을 꺼내 수돗물을 틀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에서 은은한 금속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컵을 가까이 대고 다시 냄새를 맡아봤는데 확실히 뭔가 미묘하게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파이프에 문제 생긴 건가 싶어 기숙사 관리실에 문의했어요. 관리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젯밤에 관악구 일대 급수관 교체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는 일시적으로 약간 탁하거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평소였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한국 수돗물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괜히 믿고 마신 건 아닐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게 사실은 익숙함 때문만 아닐까? 그날 밤 연구실 동료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리사, 일시적인 냄새는 배관 교체나 수압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야. 실제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혹시 불안하면 아리수 앱에서 바로 실시간 수질 정보 볼 수 있어. 아리수 앱, 전혀 몰랐던 서비스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앱을 설치해봤고 정말 놀라운 게 제 주소를 입력하자 오늘 아침 수돗물의 수질 측정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잔류 염소, 탁도, pH, 냄새 성분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했죠. 이건 말 그대로 과학의 정수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한국 수돗물에 감탄했던 이유는 단순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투명성과 기술, 그리고 믿음의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안심하려던 찰나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었고 제 한국 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뻔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 일은 어느 금요일 오후 연구실 단체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우린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전통 한식당에서 모였고 저는 이날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고급 한정식 집이라서요. 식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각종 반찬들이 쉴 새 없이 나왔고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물감이 느껴졌고 놀라서 씹던 걸 뱉어보니 치아에 더 씌운 레진이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었어요. 게다가 어색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이대로 외국인으로서 실례를 저질렀다고 오해받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 모습을 본 옆자리 한국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사, 괜찮아요? 치아 문제예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근처 야간 진료하는 치과를 바로 검색해서 예약까지 해줬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지금 가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치과 예약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전에 해야 하고 긴급 상황이면 응급실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금요일 저녁인데도 바로 치과에 갈 수 있다고 동료와 함께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10분 후 우린 강남의 한 치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되죠. 치과 내부는 마치 호텔 같았고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걱정 마세요. 오늘 바로 치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치료는 30분 만에 끝났고 치료비는 환산해보니 미국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물이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깨끗하고 시스템이 따뜻한 나라라는 걸 그때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치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여기서 제대로 소통이 될까? 외국인이라서 진료 거부당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모두 기우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아주 친절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 외국인 진료 경험 많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치과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뉴욕이시군요. 그럼 레진 타입이 이거겠네요. 지금 당장 새로 붙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응대는 받기 힘든데 한국에서 그것도 퇴근 시간 직전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환대를 받다니요. 치료는 마치 예술처럼 부드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아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중간중간 혹시 불편하세요? 라며 제 눈을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이건 그냥 진료가 아니라 배려와 전문성이 결합된 진짜 케어케어였어요. 치료가 끝난 후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으면 최소 $500는 들었을 텐데 여기선 약 6만 원, 즉 $4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깊은 밤에도 반짝이는 불빛,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그 속을 바쁘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는 사람을 지켜주는 도시구나. 단지 깨끗한 수돗물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불편할 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든 빠르게 해결 가능한 사회의 속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다. 이 나라를 더 알고 싶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조용히 세면대를 틀고 수돗물을 컵에 받았어요. 그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상징이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마신다니 말도 안 돼 라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나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있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도 못하지? 이 작은 물 한 잔이 얼마나 많은 기술, 노력, 책임감, 그리고 철학 위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그저 선진국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디테일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는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점점 저를 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수돗물로 가볍게 세수를 하고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물이 좋으니까 커피 맛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젠 누가 수돗물 마신다니
미쳤네 라고 하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한국 수돗물이야. 며칠 후 연구실에서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주제는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과 시민 신뢰도였죠. 처음엔 단순한 기술적 비교와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느낀 감정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발표를 완전히 다시 썼어요. 데이터 대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레진이 떨어져 나갔던 식당, 야간에 달려간 치과, 친절한 의사 선생님,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리수 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사실. 발표 당일 연구실 동료들과 교수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고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사, 내 발표는 통계보다 훨씬 강했어. 왜냐면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신뢰라는 단어가 단지 믿음이 아니라 경험과 시스템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연결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두었고 그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도 단 하루 만에 한 잔의 물만으로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물 한 잔에서 시작된 신뢰. 그건 결국 저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돗물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설렜어요. 나도 이 시스템에, 이 신뢰의 순환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지원했고 외국인 참가자로는 드물게 선발되었어요. 첫 번째 활동은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 동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앱에 보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엄청난 연결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이 나라를 관찰하러 왔던 외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시스템을 함께 지키는 한 사람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같은 모니터링단의 70대 할머니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물을 믿고 마시는 건 누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나라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생기지도 않죠. 정확하게 측정되고 정직하게 공개되고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선 수돗물을 못 믿는다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에 반해 한국에선 수돗물을 믿는다는 게 문화 그 자체였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외국 친구들에게 말해요. 한국 와서 제일 먼저 해볼 것, 수도꼭지 열고 물 한 컵 마셔봐. 그 순간 너도 이 나라를 믿게 될 거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자 자랑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불편함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수돗물을 마시기 전 항상 생수를 사야 했던 일상. 그 생수가 떨어졌을 땐 찜찜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끓이던 밤들. 그리고 그걸 마시고도 불안해서 검색창에 이 물 마셔도 되나를 수없이 검색했던 기억들. 그에 비해 지금의 저는 그냥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받고 그걸 그대로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안심을 기반으로 한 특권인지 한국에 오기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그 특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점이었어요. 나이, 직업, 국적,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해요. 물 한 잔 속에 과학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곳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수돗물에서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연구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리사, 이번 학기 끝나고 돌아가는 거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한국이 그저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감동시킨 도시가 되었어요. 그날 밤 다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처음 수돗물을 마셨던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지. 그 작은 한 잔의 물이 제가 어떤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까지 바꿔놓았어요. 이젠 한국이 그리울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수돗물 한 잔이 준 신뢰, 그 신뢰가 만든 감동, 그 감동이 불러온 이 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이었어요. 이제 저는 미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수돗물을 마셔봐. 그 물이 너한테 이 나라를 말해줄 거야. 말이 없지만 진심을 담고 있어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고,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신뢰를 쌓게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걸 한국은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이젠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지만 마음 한편은 자꾸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 이런 감동이 있는 나라에서 아마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한 물도, 친절한 사람들도, 빠른 의료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과 정서적 안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 잔의 수돗물이 바꾼 시선, 그 시선이 바꾼 마음, 그 마음이 바꾼 삶.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땐 아마 여행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으로 돌아올지도 모르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에 정말로 감사해요. 귀국을 며칠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리수 정수센터 앞 벤치에 앉았어요. 그곳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이 나라를 더 알고 싶다고 처음 생각하게 만든 장소였죠.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서울의 봄날, 잔잔한 바람이 불고 아이들은 근처 공원 분수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분수대 물도 바로 여기서 정수된 물이겠죠. 한 모금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물은 참 따뜻하네. 사실 온도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배려가 따뜻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이 몇 개월은 제가 단지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은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사람 냄새 나는 기술, 시스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 자신도 더 따뜻해졌다고 느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깨끗한 수돗물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꿔주는 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국,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더 맑아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작은 감동 한 방울이 마음에 닿았나요? 물 한 잔처럼 당연한 것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감동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을 방울방울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